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이제 4주차 수업까지 이제 동영상 녹음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동영상 수업이 2주간 더 공지드린 것처럼 한 주간 더 연장이 돼서 선생님들을 그 강의실에서 만나뵙고 함께 수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텅빈 강의실에서 수업을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함께 수업을 하시게 되면 이제 서로 수업 도중에라도 궁금하신 사항이나 질문 사항들을 충분히 물어보시고 서로 대화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좀 활기찬 수업이 될 수 있을 텐데, 그렇지 못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좀 영상을 찍어서 하는 수업이 되어서 여러분들도 힘드시고 어려움을 많이 겪으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제 코로나가 좀 빨리 진정되고 여러분들도 개인위생 관리 잘 하셔서 건강하게 유지하셔서 다음 주에는 이렇게 강의실에서 선생님들과 같이 만나서 즐겁게 수업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또 희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도 수업을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되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우셔도 잘 이겨내시고 수업에 잘 참여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제가 수업 녹음을 2시간 정도를 좀 하고요. 1교시, 2교시를 하고요. 나머지 3교시 수업에는 프로그램 개발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사례로 들 수 있는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어떻게 하면 제안서를 잘 내고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제안을 하고 잘 채택될 수 있는지에 대한 좋은 설명이 있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평가위원으로 오랫동안 계셨던 분의 동영상을 같이 링크를 걸어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두 과목 1교시, 2교시 수업을 잘 들으시고 세 번째 3교시 수업은 사회복지 프로포잘에 대한 실제 사례, 어떻게 하면 프로그램 제안서가 채택될 수 있는지, 프로그램 제안서 작성 방법에 대한 수업을 강의 시청하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으로는 마지막 수업에는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여러분들이 각자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서 제안서를 하나 작성해보는 걸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걸로 기말고사를 대신할까 레포트로 대신하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무리 많은 이론 수업을 하고 이론을 배우셔도 실제 본인이 한번 작성하고 그 작성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하고 어떻게 이걸 해야 되는지 하면 그것이 100마디 말보다도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어서 그렇게 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미리미리 어떻게 하면 프로포잘을 제안서를 만드는지, 어떻게 하면 그 내용이 충실해질 수 있는지 미리미리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는 준비를 좀 부탁을 좀 드립니다. 자, 그 수업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오늘 수업은 하나 좀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보통 제가 전 학년 때 수업을 하면서 행복해야 된다라고 스스로의 자기만족도도 높아야 되고 자아존중을 높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고 있는지. 근데 그 사람들은 행복이 무엇인지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행복. 이렇게 쓰죠. 그 다음에 다행할 행자죠. 다행스럽다 라고 할 때 다행자입니다. 복. 다시 써볼게요. 자, 복. 따로 쓰면 보일시입니다. 그죠? 이렇게 쓰니까 좀 못 알아보시나요? 이렇게 써볼까요? 보일시, 보인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일자, 그 다음에 입구자, 받전자. 이게 합치면 복이죠. 이건 행자고요. 자, 이걸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의 입을 채워줄 수 있는 밭이 보이는 것, 그게 복입니다.
지난 1학년 때 선생님들하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지 유엔에서 오랜 시간 그 기아와 빈민 구제에 관한 그 조사와 실천 현장에서 활동을 하셨던 장지블러 박사와 그 손자와의 대화를 책으로 쓴 내용들을 저희가 같이 교재를 잡아서 공부를 했었는데요. 왜 절반을 굶주리는지, 그 다음에 왜 그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은지를 저희가 같이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옛 선조들이 한 글에서도 표현을 했던 것처럼 행복이라는 게,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게 뭐냐? 바로 이거죠. 다행스럽게도 한 사람의 입을 충족할 수 있는 밭이 보이는 것, 그게 행복이라는 겁니다. 그죠? 행복이 멀리 있지 않거든요. 내가 아침에 건강하게 눈 뜨고 일할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나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나의 생활을 해결할 수 있고 즐겁게 배부릴 수 있는, 그게 이제 옛사람들은 행복이라고 했고, 그걸 글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죠. 네. 우리는 행복하려고 사회복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년 지나서 2년 차가 되시면서 전문가로서의 소양을 갖기 위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클라이언트의 요구사항들, 그다음에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개선을 해나갈 수 있는지, 또 그런 것들이 좀 더 발전해서 우리 사회 구성원 전체가 굶주리지 않고 스스로 만족할 수 있고 자아존중감을 높여서 나는 행복해 라고 느낄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만들기 위한 과정들을 현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이 행복하기 위해서, 한 사람의 입을 채워줄 수 있는 밭을 보기 위해서. 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네. 우리가 행복해지려고 그러면 스스로 만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기서 사회복지도 시작하고 행복도 시작하고 우리 생활이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선생님을 오랜만에 만나니까 이제 말씀이 좀 길었고요. 오늘은 사회복지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제4장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의 유형, 그 다음에 프로그램 설계 시에 프로그램 내용에 관한 체계적인 접근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란 무엇이냐? 네.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뭐라고 했죠? 우리 사회의 문제를 좀 더 개선하고, 아니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그다음에 논리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한 총체 프로그램,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사회가 더 행복해지고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총체적인 프로그램, 정책적인 아니면 행정적인 모든 총체적인 행동들을 사회복지 프로그램이라고 한다라고 전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활동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설계라는 게 뭐냐? 설계, 영어로 디자인이라고 하죠. 계획을 세우는 것. 건축이나 토목, 기계제작 등에 있어서 그런 목적에 따라서 실제적인 계획을,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도면 따위로 명시하는 일, 그걸 우리는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프로그램, 사회복지에서 이야기하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란 무엇이냐?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만들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 과정으로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 한번 그 과정을 한번 볼까요? 제일 중요한 것, 욕구조사, 사회문제 분석, 욕구조사에 대한 요구했던 욕구조사나 문제 분석에서에 대한 분석에서 출발한다 이거죠. 무슨 얘기냐? 프로그램을 설계를 할 때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저희가 공부를 했고요. 프로그램 설계를, 그러면 그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 건데 하는 것들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의 문제, 그 다음에 사회 구성원들에 대한 욕구, 그 다음에 이러한 사회 문제나
이런 분석을 했던 것들에서 역구조사에 대한 분석에서 나왔던 분석들을 다 검토를 해보는 거죠. 그래서 그럼 우리 어떤 걸 해야 되겠네? 근데 그거를 하려면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구나. 문제에 대한 정의를 정확히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는 그게 끝나면 역구조사하고 사회문제에 대한 분석이나 역구조사의 분석이 끝나면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가 뭐가 있는지, 네? 개인의 문제, 가족이나 가족의 환경 문제나 사회적인 환경 요소가 뭔지, 또 문제 개인이나 가족, 그룹이나 지역사회를 치료하고 변화시켜서 정상적인 삶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다음 사회 통제를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만드는 것 같은 행위로서 사회 서비스를 어떻게 제공할 건지, 그다음에 사회복지의 가치가 반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사회복지 가치, 밸류라고 말씀드렸죠. 사회복지 가치 뭐라고 설명하실 수 있죠? 사회복지의 가치, 인권과 복잡하게 얘기하고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도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인권과 권리를 존중받으면서 살 수 있도록 또 개인의 자유와 개인의 권리를 다 누릴 수 있도록 향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게 반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그 프로그램 설계가 개인의 아니면 지역사회 사람들을 아니면 사회 서비스 이용자들을 구속하거나 제한하거나 어떤 핍박하는 어떤 걸로 사용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공공성을 추구하는 방법으로,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으로 그런 가치를 포함한 프로그램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설계는 반드시 사회문제 분석하고 욕구조사에서 출발을 하는데 사회문제를 유발하는 다양한 요소에 대한 것들도 반영을 하고 사회복지 가치가 중요하게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놓치면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잘못 쓰여질 수 있는 거죠. 그동안 인류는 살아오면서 어떤 사회복지에 대한 프로그램 아니면 많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만들면서 본래의 목적을 이뤘을 경우에 어떤 오류가 생길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현장도 만들고 윤리 현장도 만들고 사회복지사로서의 윤리 현장, 그다음에 사회복지사의 가치, 의사로서의 가치, 의사로서의 윤리 현장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공공선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계속 개선해 나가고 유지시켜 왔던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프로그램 설계 방법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첫 번째, 산출물과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 두 번째가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 한번 같이 보시면, 자, 프로그램 설계 방법에 있어서 산출물, 아웃컴이 어떤 게 나오느냐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방법은 어떻게 진행할 거냐 해서 프로그램 설계를 보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 기획자들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행동 양식을 조정하는 문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산출문이나 방법론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런 것도 왜 하느냐? 특정한 목적이 있어서 한다는 거죠.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자, 그럼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는 효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프로그램 설계는 진행상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수적인 기준과 같은 요소. 어떻게 하면 효용성을 높일 수 있을 거냐, 잘 많이 사용하고 그 사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용도로서 훌륭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들을 이렇게 설계하는 거냐. 그래서 두 가지로 산출물과 방법론으로서 아니면 방법론으로서 프로그램 설계, 이렇게 두 가지 설계 방법의 유형을 두 가지로 합니다. 그러면 산출물과 방법론으로서 프로그램 설계, 우리가 보통 일상의 사회복지 전문가들이 일상의 현장에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일상에 만들어내는 프로그램들이 다 산출물과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죠.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나 어떤 그 재정적인 지원을 받아서 우리 지역사회 사회 문제를 풀어서, 예를 들어서
의료의 서비스 아니면 장애인들의 뭐 사회 활동에 대한 보조 서비스 같은 것 그런 목적들을 달성하기 위한 것들이 바로 산출물과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이고요. 그냥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는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들, 정책적인 어떤 결정을 내리기 위한 프로그램 설계들이 일례로 들어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재정적인 서비스 지원을 해줄 때 어느 수준까지를 지원을 하고 일례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가 재난 관련해서 재난 조정 지원금을 70% 소득의 70%까지 해준다라는 어떤 그 과정 중에서의 결정을 내리기 위한 조사 프로그램 설계들 이런 것들은 이제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 설계에 들어가는 큰 틀의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것으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국가 재난 지원금을 소득 순위 70%의 가족까지 해서 약 100만 원 정도를 지급을 한다고 그래서 4월 달에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집행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대통령께서 발표를 하셨죠.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방법론으로서의 프로그램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또 설계가 되는 거고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가 그러면 개발 주체에 따른 프로그램의 유형입니다. 첫 번째 국가 수준에서, 두 번째 사회복지기관의 수준에서 다루는 프로그램입니다. 우리가 이제 개발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개발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 기관이나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하느냐, 이렇게 구별을 할 수 있는 건데요. 국가 수준에서는 예를 들면 국민연금 개혁 프로그램, 아니면 건강보험 및 보육 서비스. 우리나라의 특성입니다. 건강보험 전 국민 대상으로 하고 있죠. 그다음에 노인연금 등 거시적인 국가에서만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의 개발은 국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거죠. 국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은 뭐냐?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대상자들의 복지 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개발하는 정책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국가에서 하는 정책적인 프로그램들을 만드는 프로그램이 바로 국가 수준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사회복지 기관 수준에서 이제 소규모 지역사회나 이제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 독자적인 사회복지 기관들이 사회복지 활동을 실제 현장 생활에 현장에서 국가에서 다루는 거시적인 프로그램은 아니지만 사회복지에서 꼭 필요한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아니면 개개인의 일단의 대상들 요즘 이제 많은 코호트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일단 동일 수준의 집단을 코호트라고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동일 수준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때 그런 것들은 이제 사회복지 기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활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개발하는 정책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는 수단으로 개발하는 프로그램들을 이제 이렇게 구별을 해서 국가적인 수준이냐, 사회복지 기관 수준에서 다루고 있는 핸들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냐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구성 범위에 따라서 일회성이냐, 연속적인 프로그램들이냐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가 효율성이냐, 산출물과 방법론으로서냐, 아니면 방법론으로만 따지느냐, 아니면 개발 주체에 따라서 국가에서 하느냐, 아니면 지역사회에서 하느냐, 아니면 구성 범위에 따라서 일회성이냐, 연속적이냐, 아니면 통합적이냐, 아니면 종합적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자, 한번 보면 구성 범위에 따라서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기준에 따라서 결정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일반적으로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실행 기준에 따라서 구별을 하고 활동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일회성이냐, 연속적이냐, 통합적이냐, 종합적이냐 이렇게 네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 일회성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활동 내용으로서 유례적으로 실시되는 프로그램 이런 거죠. 학교에서 예를 들어서 요즘 같은 저희 학교의 교수님들이나 학생 모든 분들이 성교육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으시죠. 1회에 같이 동영상을 통해서 아니면 이렇게 강사님을 모셔서 한 번의 교육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이해하고 법 취지를 이해하고 이거는 해도 되고 이건 안 해도 되고 또 그 상대방이 거부하는 어떤 행위를 내가 하는 거는
단위로 전문 프로그램 개발자나 사회복지사들이 특정한 문제와 이슈에 개입하여 치료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을 프로그램 설계를 통하여 하고자 하는 목적을 실현하는 것을 실천하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할 수 있습니다. 보통의 많은 사회복지 기관들이나 큰 조직에서 사회복지 선생님들, 그 다음에 보통 짧아도 6회기, 길면 10회기, 뭐 20회기, 그리고 개월로 따지면 뭐 3개월, 2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짜리 연간 단위 프로그램도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시죠. 그런 것들은 다 연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는 이례적인 프로그램들은 학교나 이런 데서 잠시 잠깐의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대부분이고요. 나머지는 거의 다가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고 있는, 현장에서 하고 있는 그 프로그램들은 거의 대부분이 연속적인 프로그램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속적이고 통합적이고 종합적인 프로그램들이죠. 통합적인 프로그램하고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차이는 부가적인 서비스를 세분화해서 한 번에 제공하느냐, 아니면 여러 영역의 활동을 한 군데 모아서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통합적인 것은 해당되는 서비스의 여러 가지 부분을 한 군데로 모으느냐,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종목이 전혀 다른데도 그걸 한 군데로 모으느냐, 좀 더 큰 의미, 조금 더 작은 의미, 이렇게 구별을 하시면 이해가 훨씬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면, 통합적인 프로그램은 연속적이고 복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하나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입니다. 부가적인 서비스를 세분화하여 제공하게 될 복지 서비스로 프로그램으로서 복합적이고 여러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경우에 구성하는 겁니다. 그럼 종합적인 프로그램 차이는 여러 영역의 활동 프로그램을 한데 모아서 활동 체계에 따라 분류하지 않고 같은 구조 속에서 모든 활동을 종합적으로 전개하는 프로그램. 통합적인 프로그램보다 훨씬 규모가 큰 게 종합적인 프로그램의 의미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프로그램은 하나의 목적만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목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걸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동시에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는 거고요. 종합적인 프로그램은 보건에 관한 거, 사회복지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사회복지 전체에 포함되어 있는 보건에 관한 거, 의료에 관한 거, 고용과 직업에 관한 거, 교육에 관한 거, 가정교육에 관한 것들, 가정상황에 대한 것까지를 다 아우르는,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사회관리 프로그램들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예로 잘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자꾸 뜨네요. 자, 그럼 일단 세 번째가 활동 내용에 따른 유형입니다. 활동 내용에 따라서 어떻게 프로그램들을 구별을 하는지, 아까 말씀 그 크기에 따라서 국가적인 거냐, 아니면 사회복지 기관에서 하는 거, 아니면 그 사회복지의 구성 범위에 따라서 이례적이냐, 연속적이냐, 그 다음에 또 종합적이냐, 통합적이냐, 그럼 활동하는 방법에 따라서도 프로그램들을 유형을 나누고 있는데요. 활동 내용에 따라서는 주로 체험활동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예로 본다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체험학습 프로그램들을 예로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연체험 활동을 할 거냐, 체육활동을 할 거냐, 그다음에 예능활동을 할 거냐, 과학학습 활동을 할 거냐, 봉사활동에 대한 프로그램이냐, 예절수양활동 프로그램이냐, 전통문화활동 프로그램인지, 그 다음에 자아개발활동 프로그램인지, 이러한 식으로 활동 내용에 따라서도 프로그램을 구별할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개발 주체가 뭔지, 그 다음에 개발 구성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구성에 대한 일대성인지 이렇게 구별할 수 있고, 또 프로그램의 내용 중에서도 어떤 활동을 할 거냐, 문화활동이냐, 체육활동이냐, 예술활동이냐, 이렇게 프로그램들에 따라서도 다양하게 구분하고 다양하게 구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따라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나누어진다라는 것들을 이해를 하고, 그런 유형들이 다양하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정말 다양해질 수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일례로 많은 장애인 복지기관이나 아니면 정신장애 시설, 사회시설 복지 기관에서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이 이렇게 어느 한 가지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회 활동들하고 연계되어 있다 보니까 당연히 통합적이고 활동 내용에 있어서도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아주 통합적인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그 사회 적응한 후에 사회 복귀하기 전에 시장 복귀, 버스 타기, 공용 그 통행 수단 이용해 보기, 그 다음에 사람들과 대화해서 차집 가보기, 또 직장을 생활하는 것들을 위해서 일정 시간 근무하는 것들도 해보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모든 활동들을 다 통합적으로 운영을 해서 그런 훈련들을 여러 달 겹치고 일회성인지 연속성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활동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사회에서 구성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그런 가정으로 복귀를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프로그램들은 실제로 이렇게 학문적으로 구별을 한다기보다는 다 통합되어 있는 모든 걸 해봐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고요. 실제 우리의 일상생활들은 이렇게 세세하게 구별을 하면 학문적으로는 구별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는 통합적이고 연속적인 프로그램들로 구성이 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이 사회에 복귀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올바른 클라이언트 욕구들을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는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이론적으로 구별을 하고 학문적으로 해보면 국가에서 하는 개발 주체에 따라 국가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복지기관 차원에서 하는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일회성인지 연속성인지 종합적인지 통합적인지 활동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우수하게 많은 프로그램들을 어떤 활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구별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이제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설계의 유형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고 나머지 이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